네, 이번 강의에서는 그 RLRC 회로인데 앞에 first order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그 일개 뭐 이렇게 이 표현을 하죠. 또 뭐 어떤 책에서는 1차 뭐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요. 이게 아마 그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던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할 때도 그 first order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R과 L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서킷 또는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서킷은 일개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활용하면 이 뭐 저항 양단의 저항값, 뭐 전압값, 뭐 탭 양단의 전압값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tion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상세한 얘기는 공학 수학 시간에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R과 L, 여러 개의 L과 여러 개의 R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앞서 배웠던 해분한 등가회로나 노턴 등가회로 등을 이용해서 뭐 회로를 단순화하면 되겠죠. 네, 회로를 단순화했다 치고 인덕터 하나랑 저항 하나랑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 어떻게 전류가 이 루프를 따라 흐르는지 또 마찬가지로 캡이 있고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이 회로 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만 그려놓으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회로가 이제 여기 인덕터도 여러 개 붙고요. 저항도 계속 많이 붙어 있으면 꽤 복잡해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한 대로 태분한 노턴 등가회로만 잘 만들 줄 알면 복잡한 회로를 내가 원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단순화를 시켜서 여기 챕터 7에서 배우는 얘기들을 다 접목시키면 될 겁니다. 챕터 7의 핵심적인 사안들이 여기 뭐 학습의 목표로 나와 있는데 RL이나 RC 서킷의 내추럴 리스판스랑 스텝 리스판스 둘을 배울 겁니다. 내추럴 리스판스는 이게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뭔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여기다가 준 다음에요. 갑자기 그 에너지를 끊어요. 그러면 얘들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자연적으로 쫙 다 쏟아낼 것인가. 그래서 내추럴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볼 거고요. 이 스텝 리스판스 파트 쪽에서는 R과 L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 RL이나 RC 회로 둘을 같이 섞는 건 챕터 8에서 할 거예요. 그건 RLC 서킷이 될 거고요. 뭐 눈치가 있는 학생이면 이게 1개니까 챕터 8은 2개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눈치는 챘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RL 또는 RC 회로에 어떤 에너지원을 갑자기 넣어줍니다. 저희가 초기에 어떤 상태에 있다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뻥 하고 들어와요. 갑자기 뭐 들어오죠. 스텝. 네, 스텝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걸 학습을 하고 나면요. 이 시퀀셜 스위칭을 가지고 있는 회로를 해석하는 걸 배우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퀀셜 스위칭이요. 이렇게 스위치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데 인덕터도 있고 캐패시터도 있고 저항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시다. 이때 1번, 2번 스위치가 닫히는 시간이 서로 달라요. 얘는 뭐 5초 때 닫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양단의 전압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요 시퀀셜 스위칭 앞쪽에서는요. 아마 이런 리스판스들을 보기 위해서 회로에 스위치들이 달려 있을 텐데 주로 닫히는 시간이 t 이퀄 0으로 0초 하나로만 한정할 겁니다만 이후에 시퀀셜 스위칭이 나오면 닫히는 시간이 t 이퀄 0만 있지 않아요. 서로 다른 시간에 닫히는 뭐 스위치 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세 개. 어떤 경우에는요 스위치가 닫혀요. t 이퀄 뭐 10초 때.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OP앰프 서킷을 이용하는데요. 앞서 챕터 5에서 OP앰프에 뭐 저항하고 피드백 라인에 저항 연결된 죄다 저항이었죠. 뭐 이런 것들만 공부했었는데 이제 챕터 6로 들어와서 바로 직전 챕터죠. L과 C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요. 챕터 7에서 R과 C, R과 L 이런 걸 공부했으니 마지막에 이제 배웠던 OP앰프를 이용해서 요 라인일 겁니다. 피드백 라인에다가 캐파시터를 하나 다는 겁니다. 이러면 입력단하고 출력단 사이에 그죠?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인테그레이팅 기능을 가질 겁니다. 적분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마지막에 살필 예정입니다. 대충 이런 얘기들이 챕터 7에 있으니까요. 음, 준비를 하고 쭉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요걸로만 구성된 겁니다. 어, 소스, 그러니까 전압원 전류원, 그다음 저항, 그다음 여기 아이들 A or B니까 인덕터 또는 커패시터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RL 또는 RC 회로만 여기서는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RL 회로, RC 회로라고 부를 겁니다. Natural Response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DC 전압 소스에서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급격하게 갑자기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R과 L 성분들은 어떻게 응답할 건지 찾아낼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면 저항도 있고 인덕터도 있죠. 뭐 이런 형태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전류원이 있네요. t 이퀄 0초 때 갑자기 끊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 IS라고 이름 붙여진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다 배분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죠. 이게 닫힌 상태로 꾸준하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있으면 결국 L 양단의 전압의 변화, 이 시간에 따른 변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 DC 커런트 소스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DI 인덕터 흐르는 거 이거는 0이에요. 생각해 보면 인덕터의 전압은 Li니까 이게 0이면 곱하면 0입니다. 여기가 전압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0볼트예요. 그 말은 쇼트됐다는 겁니다. 쇼트가 된다는 건 이쪽 저항을 따라서는 전류가 안 흐를 겁니다. 그럼 결국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라인을 따라 요 루프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로 잘 동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울게요. 갑자기 퍽 열어가지고요. 이 전류원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얘가 끊기는 겁니다. 이게 열리는 순간 요 루프에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왼쪽 회로랑 오른쪽 회로는 분리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 싱글 브랜치 하나 있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0이라는 예전 문제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얘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져요. T 이퀄 0일 때. 그럼 남는 건 얘예요. 근데 이 인덕터가 에너지를 잠시 머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챕터 6에서 했습니다. 총 에너지는 2분의 1 L 흘렀던 전류니까 이게 IS겠죠. 그래서 속이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R과 L 둘 다 패시브 엘리먼트니까 이거 뭐 저거 에너지를 만드는 소자는 아니니까요. 분명히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저항해 줬다가 이 저항이 다 열로 방출해서 결국 요 에너지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natural response입니다. natural response. 됐죠? 자, 그럼 이 반대를 내추럴은 잘 에너지 먹여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거라면 이렇게 스텝 리스판스는요. 그 정반대입니다. 난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또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의 어떤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서든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갑자기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뭐 닫는 거겠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래 그림을 보면 여는 게 아니라 이 반대로 닫아버리면 갑자기 이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RL 서킷은 또 어떻게 응답할 건지 살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7.1, 7.2에서 다루는 거는 DC 전압원 또는 DC 전류원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겁니다. 뭐 끊거나 붙이거나 뭐 변화시킨 거죠. RLRC 서킷의 리스폰스를 어떻게 찾을 건가? 그 회로 해석 방법을 논의할 겁니다. 먼저 여기 있는 글을 쭉 읽어봅시다.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들이라서 봅시다. RL 회로가 됐건 RC 회로가 됐건 RL RC 회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형태입니다. 저항 하나랑 인덕터 하나 그리고 전압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요거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RTH랑 VTH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전류원 저항으로 바뀌죠. 점칠한 이 회로 기준으로 안쪽이 이렇게 해서 안쪽이 동일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 회로 C번 이거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RC 회로입니다.
자, 이런 RLRC 회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 서킷입니다. 퍼스트 오더 사실 이게 리니어 서킷입니다. 이 선형이라는 뜻이 더 중요합니다. 뭔가가 변할 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정비례하듯이 증가한다고 하죠. 리니어라는 얘기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요. 네, 지정한 이 책의 제목이 리니어 서킷 어널리시스입니다. 리니어라는 단어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 모든 얘기에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퍼스트 오더 리니어 서킷이라고 불리는데 왜 그렇게 하면 되냐? 뒤에 나오죠. 이 RL에 있는 뭐 R의 저항값, 인덕터의 전압값, 그다음에 RC면 뭐 캡에 흐르는 전류값,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뭐 이런 거 싹 다요. 부품에 흐르는 전류 전압값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냐면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리케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면 회로 내 상황을 회로 내 상황이라는 건 회로의 부품이 가지고 있는 볼티지하고 커런트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변수들을 적당히 섞어서 수식으로 써서 뭐뭐뭐는 0 하고 썼더니 써봤더니 그 방정식이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 거예요. 그럴 때 이 회로는 first order circuit이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아무리 그 어떤 회로가 복잡해 보일지언정 이게 결국 태분한 또는 노턴 등가 회로로 이렇게 줄여지는 거죠. 그렇게만 줄여질 수 있으면 어디에 연결된 거요? 등가의 이것도 이퀴블런트 인덕터라고 한 게 인덕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리즈 연결된 인덕터, 패러렐 연결된 인덕터 하나로 바꾸는 거 연습했잖아요. 그 등가의 인덕터 하나의 터미널에 연결되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측에 있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또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전류원에 이렇게 연결되거나요. 그래서 이런 RL이나 이런 RC 회로에 어, 표현이 될 테니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뭐 여기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복잡하죠. 뭐 많이 들어 있잖아요. 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저항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거 앞에서 다 연습했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뭐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회로도 결국은 퍼스트 오더 서킷입니다. 그래서 회로에 뭐 부품이 많다고 해서 이거 복잡하니까 세컨 오더 서킷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멀티플 인덕터랑 카패시터가 원래의 회로에 존재한다고 하면 결국은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 멀티플 인덕터나 멀티플 캐파시터는 결국 하나의 등가 회로 원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식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해분한 등가회로 구하는 거 잘 기억하고 해분한 등가회로에서 노턴 등가회로 바꾸는 거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만 잘 할 줄 알면 뭐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 얘기들이 여기 책에 있었습니다. 이론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뒤에 이거 아마 뒷장에 예제 문제가 어디 갔냐 쭉쭉 가다 보면 네 예제 7.1 풀어보면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일단은 풀기 전에 어떻게 회로 해석을 하는지 특히 내추럴 리스폰스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갑자기 전화번이나 전류원에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스위치를 열 겁니다. 물론 이런 스위치는 실제 전자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된 걸로 여기에 전압을 인가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어, 안 흐르거나를 이용해서 이런 전자 스위치를 만들긴 합니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전자회로 수업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런 기계적인 이런 걸 이제 릴레이라고 하죠. 릴레이. 그런 스위치를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이런 걸 미케니컬 릴레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이런 미케니컬 릴레이를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MEMS입니다. 이걸 이제 나노 스케일로 하면 나노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NEMS입니다. 그래서 NEMS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실제 이 NEMS 기술을 써서 미케니컬한 릴레이를 가지고 D램, S램, NAND, CPU 설계가 가능합니다. 아마 저기 뭐죠? 영화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맛이 같습니다. 어니그마라고 하는 두 개씩 계산기가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그 계산기는 기계 방식입니다. BC 몇천 년 전에 주판 이용해가지고 덧셈을 했었잖아요. 결국 주판 알 튕고 가면서
계산하는 건 R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기계식이었어요. 1960년대에 들어서서 모스 FET라는 전자 스위치가 개발되고 이 이후에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기술들이 지금 뭐 3나노테크까지 쭉 개발되면서 전자식 계산기로 바뀌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기계식이 출발이었습니다. 그 기계식을 SE는 릴레이들을 나노 스케일까지 낮추어서 스케일링 다운 시켜서 만드는 그런 뭐 일들도 연구하는 그룹들도 전 세계에 있습니다. 기계식 스위치의 장점은 여는 순간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0이라서 누설 전류가 0입니다. 리키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키지 커런트가 0이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딱 끄면 그냥 배터리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그 정도로 네, 누설 전류 차단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소자입니다. 딴 얘기는 그만하고 이런 얘기는 다음에 또 다른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RL 서킷의 내추럴 리스판스 봅시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이 저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써줬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은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전류 IS를 만든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이제 전류원을 들고 왔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고 전류원이 IS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닫혀진 위치에 유지가 됩니다. 요렇게 닫혀 있다고요. 요렇게 닫혀 있었는데 매우 오랫동안이니까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까지 들어갈도록 충분히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클로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전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전류가 들어오면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근데 이 인덕터에 같은 전류값이 계속 흐르는 건 시간에 따라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L 값이 변화가 없을 테니 결국 양단의 전압값은 LDIL DT가 될 테니 이게 0이니까 위와 아래 전압이 차이가 없으니까 같다는 거잖아요. 이 아래 전압이 같은 건 쇼트가 난 거죠. 그러니까 R0랑 R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쇼트가 났다는 건 이게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고 이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없는 쪽으로 전류는 빠져나가겠죠. 자, 이런 정상 상태 스테이지 스테이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 보면 모든 전류와 전압값들이 도달했대요. 일정한 값에, 그러니까 안정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뭐 어떻게 안정되는지는 설명했죠. 인덕터에 지금 IS의 값이 흘러갈 겁니다. 여기 표현된 IS, 여기 뭐 6A다 이러면 여기 6A가 흐르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스위치가 오픈되기 전에, before 되기 전에 인덕터가요. 쇼트 서킷으로 보인 방금 설명했잖아요. 요거 때문이라고.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기 전에 일단 IS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 IS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에너지를 머금고 있을 겁니다. 머금고 있고 당장은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서 여기 양단에 전압차는 없기 때문에 오픈 아니 쇼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픈 될 거예요. T 이퀄 0때 딱 제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제끼기 직전에는 일단 R 그리고 모든 IS 인덕티브 브랜치니까 인덕티브 브랜치 얘밖에 없잖아요. 인덕터 있는 브랜치. 이쪽으로 IS 모든 IS가 이쪽으로 다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는 안 흐른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했고요. 이때 다섯 번째가 스위치가 그러면 0초 때 열렸습니다. 이때 VT와 IT를 0보다 큰 스위치가 열린 그 순간부터 이후의 시간에 VT, IT를 구하라고 하는데 VT가 어디 있지 보면 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쪽 I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얘를 계산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뒤에서 다 물어볼 거고 이게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가 갑자기 빵 열리면은 이게 사라지니까 인덕터 입장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디스커넥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RL 회로, 이 내추럴 리스판스, RL 회로의 내추럴 리스판스 챕터 7.1의 내용은 얘입니다. 얘 결국은 외부에서 전압원이 들어와서 초기 전류 IS 값이 인덕터에 흘렀어요. 여기 T 이퀄 0일 때죠. T 이퀄 0일 때 흐르는 전류값, 인덕터에 흐르는 값이 IS라는 일정한 상수값이 여기 전류원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L과 붙어 있는 R의 전압값과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앞에 있는 그 회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왜 뭐 i로 바꿨습니다. 스위치가 t 이퀄 0에서 열립니다. 위로 딱 화살표 잘 보세요. 나중에 이게 닫히는 놈도 있고 열리는 놈도 있어서요. 잘 봐야 됩니다. t가 0일 때 열리니까 그러면 0보다 짧은 그 순간까지는 회로는 일단 정상 상태에 있을 거고 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은 I. 여기는 아까 IS라고 썼는데 I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즉 디스릴인가 있기 때문에 즉 시간에 따라 뭔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0이니까 인덕터 양단의 전압값은 0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쇼트 되기 때문에 IR과 IR은 0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T가 0일 때는 두 개의 분리된 회로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스위치가 열릴 때죠. 스위치가 열릴 때니까 아까 그것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열려버리면 여기 왼편에 있는 회로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로로 separate, 분리됩니다. 그래서 분리됐잖아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요거는 왼편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 분리해서 그렸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분리되어서 이제 튀어나온 이 right hand side 이놈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circuit of interest입니다. 자, 그럼 이 회로의 저항 양단의 전압과 전류값 이걸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찾을까? 뭐 KVL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램을 이렇게 예쁘게 다시 바꿔놨고 KVL을 써 봅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까요? 보자. 요렇게 여기 초기 전류가 요 방향이라서요. 뭐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맞춰서 VL을 이렇게 세팅할게요. 난 죽어도 싫습니다. 하면 바꿔서 해도 됩니다. 나는 위아래로 이렇게 할 건데요. 하면 쓸 때 제발 VL은 마이너스 붙이고 DIL, DT로 하세요. 근데 이런 걸 헷갈려 하니까 애당초 세팅된 전류의 방향에 맞추어서 전압을 세팅해주면 저런 보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죠. 요 방향 잡아놨죠. 요렇게 가는 거 I. 얘는 아까 책에서는 IS였고 여기 설명할 때는 I로 바뀌어서 이래요. 그러면 써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출발하면 더하기로 들어가서 VL이니까 더하기 쓰고 L, DT분의 DI. 요 루프를 따라 흐르는 전류의 I.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R 보이니까 I 곱하기 R. 그래서 원위치 했으니까 0. 그래서 I를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변수 분리하는 거죠. L하고 DI만 남기고 DT는 오른쪽으로 제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I를 다시 너 이쪽으로 와 하고 제끼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일개 미방 풀 때 했던 변수 분리 방법으로 완성을 미방을 전개를 했고 양쪽에 인테그랄 붙입니다. L분의 R은 뭐 정해진 상수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이거 적분하면 뭐 I하고 I니까 이걸 X로 바꾸어서요. X분의 1 적분하면 ln X죠. 위와 아래. 시작은 t 이퀄 t not 초기 시간인데 보통 지금 7.1절에서는 0으로 할 거예요. 나중에 되면 시퀀셜 스위칭 들어가면 스위치가 열리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t not인지 t0, t1, t2, t3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의 시간? t라고 썼고요. 뭐 이쪽은 1이니까 적분하면 y가 나오니까 t 빼기 t not 됐습니다. t not에 0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대입을 하고 풀고 이 다음은 뭐 수학 시간에 다 다룬 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때 요 부분 초기 전류값이죠. T가 0일 때 스위치가 열리는 그 순간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인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양단의 전압 VL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L이면 VL은 LDIL, DT라고 쓰기 때문에 이 미분한 거 들어가 있으면 이거 연속이어야 된다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 아킹 현상도 얘기하고 결국 I0 조금 0보다 작을 때나 I0일 때나 I0에서 좀 더 갈 때나 같은 값입니다. 뭘로요? 초기 전류값 I. 요 전류원에 있었던 조 I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요게 오른쪽에 RL 회로 Natural Response 이 RL 서킷의 내부에 흐르고 있는 전류값을 시간에 따라서 쓴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매번 이렇게 아플 수는 없잖아요. I는
RL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초기 전류값, 이 이니셜 밸류라고 합니다. 이니셜 밸류. 이니셜 밸류, 인덕터에 흐르는 초기 전류값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나누기 LT인데 이러면 이제 요 부분을 좀 다르게 쓸 건데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하고 밑에다가 나누어서 엘라입니다. 엘라. 엘라가 외국인 여성 이름 같죠? 내가 일부러 엘라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가 느낌이 엘라 같잖아요. 이러면 안 헷갈려요. 나중에 이게 R이 분자 있는지 부모 있는지 그렇게 헷갈릴 거예요. 풀다 보면 엘라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요게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예, 이걸 한국말로 시간 상수인데 간을 빼서 시상수라고 합니다.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어 저기 한자어라서 타임 컨스턴트 엘라. 그래서 요 엑스포넨셜 위에 올라가는 식이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임 컨스턴트인데 RL 서킷의 경우에는 L 나누기 R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RC 회로를 공부할 때는요. 여기에 말 그대로 RC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나누기가 아닙니다. 그냥 R 곱하기 C가 들어갈 건데 RL 회로는 엘라가 들어갑니다. 됐죠? 이건 이니셜 밸류인데요. 나중에 이거 확장되면 원래는 IT에다가 최종 밸류니까 파이널 밸류 더하기 이니셜 밸류 빼기 파이널 밸류 바로 닫고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임 컨스턴트 이게 정말 일반적인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공부할 때 이니셜 밸류는 공부했지만 파이널 밸류는 왜 안 썼습니까? 근데 이 RL 회로가요. 영원히 계속 전류 돌리면 에너지 결국 얘가 다 닦아 쓰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 파이널 밸류는 이 예컨대 이 RL 회로 흐르는 이 전류값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안 흐를 거예요. 그 파이널 밸류 0이에요, 여기요. 0을 넣기 때문에 요 식이요. IT는 원래는 엄밀히는 0 더하기 I 빼기 0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엘라 이렇게 타임 컨스턴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좀 더 배울 겁니다. 일단은 요건 뒤에 거가 나올 거라서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거든요. 이 RL 서킷과 같은 퍼스트 오더 일개 리니어 서킷이 있으면 이 제너럴 솔루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변수 뭐 v 보통은 이제 x라고 쓰는데 x에 t라고 쓰는데 이게 x가 i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겠죠. 전류 또는 전압이니까 회로에서 보는 변수는 그래서 x of t는 파이널 밸류 더하기 괄호 열고 이니셜 빼기 파이널 괄호 닫고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임 컨스턴트 이거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이거에 아주 지엽적인 로컬한 하나의 개념이 여기 딱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방을 KVL 해서 회로 해석 방법 써서 풀었지만 나중에는 이 회로만 딱 보면 답이 이거잖아요 하고 바로 쓸 겁니다. 뭐 이런 이 계산 안 할 겁니다. 매번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저 식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풀고자 하는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왜 시간 개념이 나오냐면 스위치가 달려서 그래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시간에 따라 뭔가 변화할 건데 이런 지금 에너지를 처음에 공급받았다가 에너지원이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디스커넥션 될 때 RL 회로의 반응을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하고 그 답은 초기값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임 컨스턴트구나. 그리고 일단은 외우세요. 근데 그거 일반적인 제너럴 모양도 제가 참고하라고 일단 여기에 공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챕터 말미에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 했던 얘기 이제 풀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전류 RL 회로 안에 그리는 요 전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I 나스 이제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이때 이제 문제에서는 요 저항 양단의 전압도 물었죠. 그래서 전압은 뭐 오메 법칙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I 자리 이거 놓고 R만 여기 하나 더 들어갔죠. 네, 답입니다. 이럴 때 스위치 닫히기 열리기 직전과 열린 직후죠. 그때 이 전압의 값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기는 보면 스텝으로 변했죠. 네. 저항 양단의 뭐 전압은 불연속적으로 변해도 상관없어요. 인덕터의 전류값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캐패시터는 지금 아직 등장은 안 했지만 이것도 챕터 6에서 다룬 대로 캡에 흐르는 전류는 I는 C, D, V, C, DT잖아요. 그래서 캡의 경우에는 이 양단의 전압의 값이요. 시간에 따라서 뭐 갑자기 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근데 캡에 흐르는 전류값 IC는요,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들 하면 맨날 엄청 헷갈릴 거기 때문에 야, 여기 미분한 게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요놈은 연속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을 거예요. 됐고. 파워 얘기도 합시다. 그럼 여기 RL 서킷의 R에 소모하고 있는 파워는 얼마이냐? 다 배운 거예요. 패시브 사인 컨벤션 잘 쓰고 전압과 전류의 곱을 곱하면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써도 되죠. 오메 법칙 써서 V 자리에 IR 넣으면 I 제곱 R, I 자리에 R분의 V 넣으면 R분의 V 제곱 다 아는 거고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서 공부한 IT하고 VT하고 요 1번, 2번씩을 그냥 둘이 곱하세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곱했더니 요 엑스포넨셜 뒤에 텀이 좀 바뀌긴 합니다. 전류가 시간에 따라 반응 변하는 걸 요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요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l라 이거에 비례할 겁니다. 요 두 개의 값 L과 R의 값의 레이쇼가 전류가 어떻게 감소해 갈 건지에 대한 레이트 비율을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타임 컨스턴트가 되게 중요한 회로 설계 지표입니다. 물론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스케일링 다운이라고 하죠. 덩치를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작게 더 작게 하면 저항도 줄고 L도 줄어요. L라가 다 줄 겁니다. 나중에 RC 회로로 들어가면 여기 타임 컨스턴트는 R과 C의 곱이거든요. 작게 만들면 저항도 작고 캡도 작아져요. 그럼 이게 작아지니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동작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회로의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CPU나 GPU 속도들을 보면 과거에는 메가헤르츠 단위에서 지금은 기가헤르츠 대역대에서 동작하죠. 왜 이런 게 가능해졌을까? 반도체 기술이 반세기 동안 발전하면서 왜 사람들이 더 작게 만들고 미세 공정에 목숨을 걸까?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RC, RL 이런 값들을 작게 해서 외부의 응답에 외부의 그게 응답이 클락 시그널일 수 있겠죠. CPU를 지배하고 있는 이 클락 시그널에 갑자기 바뀌잖아요. 업 다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디지털이니까. 그렇게 할 때 내부에 있는 서킷들의 서킷들은 다 RLC 전류원, 전압원 이런 걸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간에 따라 RL 회로나 RC 회로가 응답할 건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회로 설계로 전공을 하건 디바이스를 만들건 또는 디바이스 만드는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건 또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시스템 레벨에서 컴퓨터를 설계를 하건 왜 사람들이 반도체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1학년이지만 그 지식의 깊이로 이런 타임 컨스턴트를 최소화해서 이 뭔가 외부의 변화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 정도를 일단 기억을 합시다. 파워 됐고, 그다음 에너지. 에너지는 파워를 적분하면 되죠. 여기 파워 분석해서는 거의 대입해가지고 적분 풀면 됩니다. 뭐 이건 그냥 수학이니까. 네.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t를 무한대로 쏴주면 즉 한참 동안 기다리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S니까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요 보이죠? 이 회로에 있는 저기 전류의 값이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챕터 6에서 배웠던 그 값이 나올 겁니다. 밑에 있죠? T가 인피니시 되면 결국 리지스터에서 소비되는 총 에너지 값은 인덕터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하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기 초기에 T 이퀄 0 때 2분의 1 Li 이건 또 S니까 LIS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항은 여기 받은 에너지 지가 다 닦아 쓰고 내부의 에너지는 없어집니다. 내추럴하게 응답하죠. 네, 초기 에너지를 줬고 RL에서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다 소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타임 컨스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 장의 장표로 만든 건데요. 조금 전에 본 RL 회로에 전류, 전압, 파워, 에너지 다 정리한 겁니다. 이때 여기 R 나누기 L이 다 보이죠. 얘는 T하고 곱해져 있는데 보통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나온 대로 L 나누기 R, L라로 이렇게 타임 컨스턴트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위에 있는 이런 수식에서 이렇게 감쇄하는 반응을 수학적 식으로 모델링할 때 타우의 값이 이 작으면 이 전체의 값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3인데 3 대신 2로 바꿔봐요. 그러면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느려졌네. 타임 컨스턴트가 3에서 2가 됐더니 느리게 감소하는구나. 3이었는데 100으로 늘렸어요. 타임 컨스턴트 더 느리게 하는 거죠.
거꾸로 0.3으로 낮춰봐요. 3을 0.3으로. 그러면 훨씬 가파르게 그래프가 이렇게 빠르게 확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타임 컨스를 키우면 천천히 바뀔 거고 뭐 필요할 때 뭐 빠른 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특정한 회로 블락해서 원하는 속도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결국은 RL 회로를 구성하는 R과 L의 값이 중요하구나. 이 값을 몇 옴, 몇 헬리 결정하는 게 회로 서킷 디자이너, 서킷은 엔지니어를 안 하고요. 서킷 디자이너라고 해요. 이 디자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뭘 자기가 값을 가지고 뭐 패션도 옷 만드시는 분도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패션 엔지니어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실제 여기 타임 컨스턴트의 값이 요런 수식에다가 타우 t 자리에 타우 넣은 거랑 그럼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죠. 0.37이에요. 그럼 초기 값의 37%까지 낮추어지는데 1 타임 컨스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2 타임 컨스턴트, 5 타임 컨스턴트 이걸 여기 대입해 보세요. 2에 마이너스 5 타우 나누기 타우 하면 약분돼서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승하면 0.006이니까요. 보통은 5타우 정도 타임 컨스턴트를 5번 정도 기다려주는 시간이면 이게 한 번, 5번. 그럼 초기값 I0 대신 대비 최종 잔류값은 0.006 I0니까 이거 1%도 안 되는 값이에요. 1% less than 1%이죠. 그래서 보통은 충분히 뭔가 뭐 전화가 모여 있다가 빠져야 된다.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셀 캐패시터에 전화가 축적돼 있다가 빠져야 돼요. 빠지는데 얼마나 기다리면 다 빠졌다고 얘기할 거냐? 그 셀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과 전류의 곱을 계산해서 이거의 5배쯤 되면 아, 초기 값의 1% 이하로 잔류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안에 전하를 머금고 있는 셀 캐패시터에 RC 타임 값을 계산을 해서 이 우리가 만든 제품의 C 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R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용어라서 한 번 더 정의합니다. Steady State Response는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뭐 어떤 스위칭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한참 동안 그냥 반응이 쭉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Steady State고요. Transient는 여기 나온 대로 momentary한 이벤트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는 RL 서킷 내 전류의 응답, 뭐 전압의 응답 이런 것들을 transient한 response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의 개념도 잘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일단 했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 했던 얘기고 이제 요것만 다룰 겁니다. 뒤따른 예제에서 R과 L로 구성된 회로가 있으면 이렇게 이론 얘기를 길게 안 할 거고 그냥 인덕터에 그래 초기값 얼마였었는데 그다음 타임 컨스턴트 구해봐봐. 그런 다음에 바로 저항의 RL 서킷에서 R을 관통하는 뭐 R을 관통하면 L도 관통하죠. 이 RL 서킷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그냥 이렇게 바로 답 쓸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 7.1을 문제를 보고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보면 전압원 아니 전류원 있고 저항 있고 스위치 보이죠? 여기 L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 이 스위치를 여는 순간 오른쪽 회로만 남겠죠. 분리가 되잖아요. 오른쪽 회로에서 이 저항이야 병렬 연결되고 병렬된 거랑 이옴이랑 직렬 연결되니까 결국은 이 헬리에 저항 이퀴블런트 저항 하나 달려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때 이 루프를 따라 흐르는 뭐 전류를 보아보세요라는 질문들입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요. 한 5분만 브레이크 할 테니까요. 뭐 풀어보고 싶은 학생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5분 있다가 돌아오. 네, 잠깐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머리를 식히고 자, 다시 봅시다. RL 서킷의 내추럴 리스판스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그림 7.7을 보면 좀 더 저항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이런 RL 회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7.7에 있는 회로의 스위치가 닫혀 있대요. 오랫동안 스테디 스테이트를 유지한 거고요. T=0에서 이제 열리나 봅니다. 다음을 물어봤습니다. 스위치 열고 나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에서 방향을 여기 표시해뒀습니다. 이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라고 표현을 물어봤고
i나 t니까 요렇게 흘러가는 요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써보고 4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식으로 써보라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D번 문제는 이헨리 값을 가지는 인덕터에 뭐 저장된 총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15옴에다가 나누어 주겠죠. 결국 이 20A 때문에 인덕터에 에너지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열리는 순간 이거는 날아갈 거고 얘가 머금고 있던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이때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를 45옴에 주느냐 이걸 계산해 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가봅시다. 뭐 여기 일단 처음이니까 책에서 가이드 하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스위치가 일단 오랫동안 닫혀 있어요. t 이퀄 0 전까지 t가 0보다 작은 때까지 계속 닫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덕터 양단의 전압값은 반드시 0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위치가 닫혀 있는 동안 전류는 요렇게 배분되다가 어느 순간 이 전류값은 안정 상태에 들어가서 이 헨리에 흐르는 이 전류값도 시간에 따라 더 이상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으니까요. 고로 이 헨리 양단의 위와 아래의 전압차는 없습니다. 이게 쇼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20A가 어느 순간 이 헨리 쪽으로만 들어가요. 0.1, 2옴, 10옴, 40옴에는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덕터의 초기 전류값은 20A입니다. 열기 직전, T가 0 마이너스일 때 열기 직전에 2헨리에 흐르는 초기 전류값은 I낫이라 거의 책에 아마 다른 표, I낫이라 했네요. 20A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만큼은요. 좀 전에 슬라이드에 있었죠. 인덕터의 초기 전류값 구해라고 했잖아요. 구했잖아요. 20A. 어디서요? 여기 있는 특별한 예제 문제에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타임 컨스턴트 L 나누기 R 구하면 됩니다. 이 회로는 L은 하나니까 2, R은 뭐지? 입니다. 아까 전에 공부한 대로 L이 있고 R이 하나 있었죠. 하나로 바꾸면 돼요. 40하고 10하고 2를 하나의 요 노드에서 요렇게 하나로 요렇게만 연결되게 요 놈을 찾아야 돼요. 저걸 찾기 위해서 요렇게 일단 병렬 연결하면 되죠. 40하고 10. 병렬된 거 하나랑 2옴은 서로 직렬이죠. 2하고 직렬 연결. 그러고 나면 끝 요만큼이 답이 나오겠죠. 뭐 40하고 10하고 40분의 1, 10분의 1, 5 하면 8 나오니까 8하고 2 하면 10. 그래서 R 자리에 10을 대입을 해서 타임 컨스턴트도 구했습니다. 이걸 0.2라고 안 하고 그냥 분수 형태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세 번째 이 식 있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은 초기 전류값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입니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인데 5분의 1이니까 5를 위로 올려서 5t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요 IL에 흐르는 요 전류 1번 문제 끝. 2번으로 갑시다. 2번 문제는 I 낫을 구하라고 했죠. I 낫이 뭐 있지? 요거죠. 그리고 요렇게 돌아서 오니까 45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시오니까 앞에 있는 회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45옴에 흐르는 요 전류값 I 낫을 구하세요니까 I 낫을 어떻게 구할까를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가는 전류값은 구했잖아요. 그럼 요걸 방향을 뒤집으면 마이너스 IL로 가겠죠? 뭐 이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열렸으니까 끝났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IL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IL이 15옴과 45옴에 커런트 디비전 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때 45옴에 흐르는 전류값이 I 나시니까 그럼 요만큼 줘가지고 15옴하고 45옴이 나눠 먹으면 되는구나. 15옴하고 45옴인데 45옴에 흐르는 걸 알아야 되니까 반대편 거를 올려서 커런트 디바이더를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쓰니까 네, 이거 뭐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답 쓰면 되겠죠. 아까 앞에 있는 IL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5분의 1 해서 네,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IL을 여기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네요. B번 다 풀었고 C번 갑시다. C는 뭡니까? V나 T니까 이거 뭐 I not 구했으니까 45매 전압고 물으면 오매 법칙 쓰면 되죠. 이건요. 있네요. C번 그 오매 법칙 패시브 사인 컨벤션 항상 확인하고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이건 금방 풀고요. D번 문제가 아까 전에 그 15옴에서 얼마나 파워가 소모되고 그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저기 촉이 있잖아. 저기 에너지 값 2헨리 인덕터에 요거 두 개 구해가지고 요 비율을 따지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15옴의 파워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15옴이면 요 위와 아래 전압값 V 낫은 C번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굳이 또 여기 전류값 계산하려고 하지 마요. 뭐. 물론 전류값 계산해서 10 I 제곱 전류에다 제곱하고 R 곱해도 되지만 뭐 괜히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위아래 전압값 아니까 R분의 V 제곱 쓰면 되죠. 요거 하면 위에 있는 값 요거 여기 대입해서 제곱하고 10으로 나누면 요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건 파워고요. 우리 질문은 에너지를 물었으니까 에너지 15옴이 쓰고 있는 에너지니까 파워죠, 파워. 15옴의 파워에다가 이 15옴 이거를 여기 대입을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야 뭐 고등학교 수학하면 지수함수 적분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헨리 인덕터의 초기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헨리에 처음에 딱 붙이고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초기 전류가 20A죠. 그래서 2분의 1 인덕터 값의 초기 전류값 I0 이 T가 0일 때입니다. 제곱 20의 제곱 400 계산을 하면 400줄이네요. 됐네요. 질문에서 물어본 대로 인덕터 초기값 400줄에서 몇 퍼센트가 저항으로 갔습니까? 400분의 256 하면 64%가 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RL 회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예제 2번은요. 인덕터를 하나만 쓰지 말고 여기 L1, L2 두 개를 쓴 겁니다. 값은 5헨리, 20헨리짜리이고 여기는 스위치를 안 달고요. 초기 전류값이 얼마인지 준 겁니다. 그래서 T 이꼴 0일 때 초기에 요만큼 8A, 4A 흐르고 있어요. 이때 얘를 뽕 하고 열어버리면 요걸 닫아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루프가 도니까 이 얘들은 아무 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 뽕 하고 여는 순간 L하고 R 이것도 하나로 R 치면 R 하나 있고 이것도 L이 지금 병렬 연결인데 하나로 퉁 치면 L RL 회로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내부에 어떤 전류값들 뭐 I1, I2, I3 이런 거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요 윗단과 아랫단 노드의 전압차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걸 구해봅시다라는 연습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봅시다. 왼쪽 그림 7.8에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초기 전류값을 줬어요. 인덕터 두 개예요. 이거 하나가 아니라. 물론 병렬로 연결된 걸로 제한을 해서 초기 전류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전류원에서 줘야 되는데 표로 그리기 힘들고 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저자가 초기 전류값만 줬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T꼴령에서 뻥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RL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A번 문제입니다. 1, I1, 2, 3 찾으세요. 근데 I1, 2, 3가 L1, L2, 15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요. 그것부터 계산합시다. 가봅시다. 뒤에 풀어봅시다. 여기 7.9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요. 방금 앞에서 본 그림이 7.8인데 그 7.8 그림에 있는 회로를 단순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요 작업부터 합시다. 요 L1, L2는 서로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요. 5헨리하고 20헨리니까 저항 저기 병렬처럼 계산하면 되잖아요. 인덕터는 저항이랑 비슷해서 그래서 5하고 20헨리를 병렬 연결을 해주면 4헨리 나오죠. 5하고 20헨리하고 병렬 연결하면 4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전력값도요. 위로 가는 거 8A, 또 이것도 위로 가는 걸로 4A니까 둘이 합치면 위로 윗방향으로 12A. 나중에 뒤에 책에 연습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요. 이 방향을 서로 반대로 주는 경우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었으면 8에서 4를 빼서 윗방향으로 플러스 4A가 있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일단 이건 같은 윗방향이라서 12A 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항들도 좀 하나로 등가 저항으로 바꿉시다. 이거 뭐 딱 봐도 병렬 연결이죠. 15하고 10 병렬 연결이고 그 다음 4, 5하고는 직렬이고 그렇게 한 결과가 다시 45mm랑은 병렬입니다. 뭐 요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 역수치에서 더하고 다시 그거 역수치하고 4랑 더한 그 값을 찾은 다음에 또 이거 역수치하고 이 전체 역수치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치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귀찮으면 두 개 저항값 계산하는 건 곱하고 위에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줘도 됩니다. 그럼 암산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산을 하면 8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거죠. L과 R로 구성되어 있는 RL 서킷에다가 초기에 전류값 주고 T가 0보다 클 때, 즉 스위치를 제끼는 순간 요 전류가 이제 방출이 되어서 저항에 막 갈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둘 다 에너지 쓰고 뭐 에너지 다 날아갈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I, 1, 2, 3를 구해봅시다. 일단은 앞에 문제로 돌아가서 앞에 들어가 그림을 하고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그림 여기 있다. 네, I1, I2, I3 이걸 구해라고 했거든요. 뭐부터 구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RL 회로를 단순화한 게 그림 7.9잖아요. 요게 일단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을 합시다. 요것도 기억나죠? 네, RL 회로의 단계, 세 단계. 첫 번째, 초기 전류값 구하라고 했죠? 12A 구했죠? 네, I0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RL 회로의 타임 컨스턴트, L 나누기 R. L이 4고 R이 8. 그러면 4 나누기 8이니까 타우는 2분의 1입니다. 초기 값 구했고 마지막으로 답 쓰면 된다 했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초기 전류값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인데 타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분의 1이니까 2로 올라오고 구했습니다. 요 i 구했어요. 이걸 들고 지우고 저걸 머리에 넣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걸 구했잖아요. 여기 요 뒤에 이만큼 덩어리 있는 걸 저항 하나로 바꾸어서 들어가는 전류, 그렇잖아요. 덩어리로 구하고 들어간 전류 구했으니까 요거를 이름을 I 결국 4옴으로 가는 걸 계산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I를 여기 저자는 IS라고 했습니다. 요걸 I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리지스티브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흘러 들어오는 전류니까 소스 전류처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구한 8옴에 여기 흘러가는 요 전류값에다가 내가 4옴에 일단 가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 4옴이라는 뜻은 여기 45옴이 있잖아요. 지우고 보여줄게요. 요렇게 IS가 들어와서 요거랑 요렇게 가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4옴이랑 요 뒤에 붙어 있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요 전류값 I4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해 보면 뭐 요쪽이 40이고 그러면 요만큼 다 더하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잖아요. 15하고 10하면 얼마야? 30. 이게 연산 30이네. 30분의 2, 30분의 3. 6이네, 6. 6옴이니까, 이게 6옴이니까 둘이 하면 6하고 4니까 10이네요. 그러면 됐네. 40하고 요만큼 덩어리는 10이에요. 40하고 10을 들어가는 전류 IS가 나눠 먹으면 되니까 40하고 10 중에 안쪽 10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편 저항값 40 쓰면 되죠. 커런트 디바이더. 이렇게 쓰고 아까 IS 값은 구했잖아요. IS 값은 요 값은 8분의 전압값 하면 되죠. 또는 뭐 썼잖아. IS 값 여기 써놨네. 가려졌다. 요거 써놨잖아요. 이거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는 그냥 8분의 9ET라고 썼어요. 그러나 저자는 결과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50분의 4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I4, 4옴을 따라 흘러 들어가는 요 전류값 계산했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요 I3를 물었잖아요. 문제에서. 문제를 I4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15옴과 15옴에 나누면 되죠. 요 I4를 15옴과 15옴에 나누는데 15옴 걸 물었으니까 반대편 15로 올려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I3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약분해서 없애면 되고.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3 여기 있네요. 요거. 책에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이거 못 푸는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VT만 구하면 되겠네요. 아까 전에 VT 어떻게 구하지? VT. VT 구하는 거는 다시 돌아가서 VT는 요 RL 회로의 위아래 그 전압차죠. 근데 I를 구했잖아요. 요 I를 아니까 I하고 8 곱하면 V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8, 96. 네, 이거 나옵니다. VT를 구했으니 VT 요거를 요거 슉 대입하면 네, 답이 나올 겁니다. I3는 구했습니다. I1과 I2만 보면 되겠네요. I1, I2는 아까 앞에서 다시 쪽으로 가서 문제에서 이 L1, L2 인덕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그럼 I1, I2 어떻게 구하지? 우리 앞선 챕터에서 이 부분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을 때, 인덕터가 있을 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덕터는 V는 L, VL 인덕터 양단의 전압값은 LDIL DT잖아요. 여기서 이제 따라서 IL은 하고 쓰면 결국은 이런 적분 기호로 나오죠. 그렇죠? 뭐 예전에 했던 겁니다. 요걸 머릿속에 넣고 자 그러면 1번 인덕터 L1에 흐르는 전류 I1은 자기 자신의 인덕턴스 값 5 쓰고 5분의 1 쓰고 0부터 시작해서 t초까지 했고 그다음 V는 L1 위아래 전압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 오른쪽 이 회로의 위아래 전압값이고 그게 이거잖아요. 이 전압이잖아요. 구했잖아요. 뒤에 가려서 보이네. 요거요. 요거 96 요거 어쩌고 저쩌고. 저거를 96 어쩌고 저쩌고를 여기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I1에 흐르는 초기 전류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잘 보세요. 이 방향을 물었어요. 근데 초기에 흐르는 전류는 I1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8이 I1 T가 T0일 때의 값이에요. 방향 잘 보세요. 이 진짜 많이 틀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수학이에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적분만 하면 답 얻을 수 있을 거고요. I2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초기 전류값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이야 뭐 20헬리니까 헬리만 바꿔주고요. VT 그대로 가지고 요 가려져 있는 요거 들고 와서 대입하고 초기 전류값은 방향 잘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넣으세요. 그리고 요 전체는 그냥 수학 실력만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I, 1, 2, 3 다 구했습니다. 됐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은 어벙벙하고 복잡하다라고 느끼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면 금방 됩니다. 제발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연산하는 데 빠져들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이건 수학이에요. 그냥 나중에 하면 되니까 저런 데 빠져들지 말고 이 큰 흐름 맥락 요렇게 생겨먹은 복잡한 RL 회로도 아 저항 하나, 인덕터 하나로 바꾸어서 답을 쓸 수 있구나. 그 부분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B, C, D 번 문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